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네요. 보통 급하지 않으면 제가 영상을 두 번 찍지 않는데 정말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두 번 찍는 것 같아요. 이번 전에 거는 왜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무시고 있는데 제가 깨웠어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죠. HLB의 리보세라님은 2019 에스모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가를 10배를 뻥튀기를 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제 기억에 밤 12시에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달이 안 되는데 또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밤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장 끝나고 저는 곧장 영상 오늘 우리 HLB 그리고 HLB 관련주들 영상을 업로드를 시켰는데 끝나고 시외에서 하한가를 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외에서 하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는데 저는 HLB 회사, 엘레바 회사랑 어떤 관련이 없어요.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 모르겠어요. 팔촌의 친구분 정도가 HLB 회사에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사의 내용도 모르고 알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사 관계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마찬가지인 투자자고 회사에서 여태까지 말했던 내용, 인터뷰 내용, 그리고 올린 공시, 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참고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회사의 공식적인 대변인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여태까지 나왔던 뉴스 그리고 공시 회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 한국경제에서 뉴스가 나왔죠. 수정 전, 수정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 전이라는 건 분명히 또 수정 후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우리 간단하게 리보세라닙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보세라닙은 폴첸 박사님이 리보세라닙을 개발하셨죠. 어드벤처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엘레바에서 라이센스 인을 했습니다. 라이센스 인을 해와서 사왔어요.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사와서 그다음에 임상 연구에 돌아갔죠. 그리고 그 폴첸 박사님이 엘레바한테 라이센스 인 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 대한 판권은 항서제약에 넘겼어요. 그래서 엘레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이 우리 엘레바한테 있는 거고요. HLB한테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판권은 항서제약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별도로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중국 식약청한테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항암약들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 그와는 별도로 이제 엘레바는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임상을 중국 쪽에서도 임상한 소식을 들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글로벌 임상을 하다 보니까 효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효능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면 빨리 상용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 리보세라닙을 어떻게 해서 빨리 상용화시키면서 암 퇴치를 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폐암도 좋고 간암도 좋고 좋은데 여기가 시장이 커서 여기 쪽이 좋은데 우선 일단 빨리 암 시장으로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님의 이름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여기가 빠르잖아. 그래서 위암 3차, 4차 치료제를 시작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보세라님의 브랜드부터 알리고 빨리 허가부터 받자. 그래야 여타약이랑 콤보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세는 병용 임상이 그러니까 콤보 임상이 대세가 맞습니다. 또 글로벌 판매도 해야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 먼저 허가부터 받으면 일단 상징성이 크고 또 미국에서 허가받았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허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수월해집니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각 나라마다 보건당국의 법이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FDA, 한국 같은 경우도 식약청에서 그 법을 까다롭게 만든 법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알고 가시죠. 자, 그럼 오늘 우선 첫 번째 나왔던 한국경제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엘레바는 위암 환자의 4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4차 치료제로 신청하면 희귀약 지정을 받을 수 있고 병용 인상을 통해 정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래스킴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회사에서는 위암 3차 그리고 위암 4차 치료제를 NDA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서는 3차 치료제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4차 치료제 얘기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면 3차는 뭐 안 한다는 얘기인가? NDA 신청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인가? 야, 그러고 보니까 3차 치료제는 OS 지표도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며. 진짜인가? 라고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시외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하한가를 뻥 갔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수정 뉴스가 나옵니다. 자, 수정 후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어요. 좀 전 뉴스는 3차 치료제 얘기가 아예 없었는데 여기서는 김 대표는 미국에서 리보세라닙을 3차 치료제로 신청할 것인지 4차 치료제로 허가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하자 FDA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어요. 여기는 3차 치료제 얘기는 확실히 넣어줬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왜 지난번에 에스모 때처럼 리보세라닙은 에스모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때도 말장난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랑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간 이유가 요 3차 치료제냐 3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 치료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다면 수정 후의 기사에서는 3차 치료제 얘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소가 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사실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일반 그냥 여기 3차 치료제 얘기가 없어서 뭐야 3차 치료제는 포기한 거야? 라고 너무 좀 큰 쇼크가 와서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요 맨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리보세라닙이 미국에 출시되기 전에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항암제 2가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고 알래스킴 엘레바 대표가 말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출시되기 전 그러니까 올 4분기 이내에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항암제 2가지를 라이센스 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이미 허가받은 항암제와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항암제 2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리보세라닙을 염두에 두고 판매, 마케팅, 영업망을 깔아놨는데 허가가 지연되면서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항암제를 가져오려 한다. 리보세라닙과 함께 세계의 제품군으로 항암제 전문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뉴스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여기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도 사실은 중요한데 왜 예전에 진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 손가락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리보세라닙과 함께 세계의 제품군으로 해서 허가받은 항암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항암제 그래서 이것까지 나오면은 글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 손가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의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지금 HLB는 그럼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두 개를 사올까? 라고 의심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오늘 매경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뭐 똑같습니다. 위안 3차, 4차 치료제로 쓰이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허가를 추진 중인 바이오 기업 엘레바 알레스킴 대표는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잠재 수요에 대해 FDA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일본 에로 얘기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요쿠땡땡, 뭐 타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땡땡이네요. 그 다땡땡이 타땡땡입니다. 또 발음이 이상이 아니 똑같은 거예요. 자, 일본 타이오 제약 항암제 론서프와 리보세라닙의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대장암에 대한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이라며 위암 외에 여러 암종으로 정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금 론서프랑 대장암 3차 치료제 콤보하고 있죠. 일본 업체와는 기술 수출 서명하기 일보 직전. 뭐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타이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고 뭐 요코땡땅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어쨌든 현재로 보면은 일본 회사랑은 이 론서프랑 콤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본 업체와는 에로 바로 직전이라고까지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알렉스킴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까면 일단 위안 3차 치료제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얘기를 보시면 수정호우 뉴스를 보시면 맨 처음 거는 4차 치료제 얘기만 있어서 3차 치료제 뺐지만 수정호우 된 걸 보니까 3차, 4차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뉴스를 얘기해줬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것이다. 2개를. 그리고 에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그럼 최악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뭐 일단 기사 자체가 3차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 4차라고 가정을 해도 보시면 일본 에로 건이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기사에도 나왔고 하물며 리보세라님이 출시되기 전에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재랑 악재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위암 3차가 없어지는 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위암 3차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악재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갖고 오는 게 호재일까요?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좀 뭐한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후자가 맞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위암 3차 치료제를 안 하고 그냥 위암 4차 치료제만 이번에 NDA 신청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날도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갖고 왔잖아요. 그 알렉스킴 대표한테 이렇게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스킴 대표가 그랬어요. 위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도 사실 중요한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간암,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위암 그러니까 2차 치료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훨씬 더 시장이 크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차 치료제로 만약에 NDA 신청을 해요. 그리고 미 FDA에서는 OS 지표로만 절대 지표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최근 16년간 봤더니 OS 지표만 가지고 허가를 해준 경우가 15% 이내예요. 다른 지표로 허가를 해준 게 85% 이상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PFS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코빙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네오파마에서도 OS 지표는 현대의학에서는 암 환자들은 본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OS 지표가 이렇게 오염이 안 되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코빙턴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일에도 4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약도 없는 상태고 지표들도 다 잘 나와서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건 맞는데 3차 치료제는 이것 때문에 OS 지표 때문에 살짝 좀 껄끄럽죠. 근데 껄끄러서 만약이라도 좀 뭐 지연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뭐 다시 뭐 또 추가 임상을 해라 뭐 이럴 수도 있긴 있잖아요. 만에라도. 그래서 만약에 3차 치료제로 안 하고 회사에서 4차 치료제로 한다고 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 타겟은 위암 3차, 4차는 아니에요, 사실. 주 타겟은 일단 항암 신약으로 먼저 탄생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진 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가장 빨리 리보세라닙을 항암 신약으로 출시할 게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위암 3차, 4차 치료제였다. 그렇게 일단 항암 신약으로 나오면 여타 지금 우리 크게 준비하고 있는 가남 1차,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사실 지금 위암 3차인데 위암 2차도 2023년이 목표죠. 파클리탁셀이랑 위암 2차 치료제 지금 콤보 용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세는 콤보 용법이 맞고 위암 2차 치료제가 구태여 이제 몇 년 뒤면 2, 3년 뒤면은 나오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꼭 그럴 필요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아싸리 빠른 리보세라닙이 출시되기 전에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 이게 악재를 호재를 상쇄를 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에서 내일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에러건도 뭐 지금 거의 바로 앞에 왔다, 계약 체결 바로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랑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제품, 요거까지 있는 걸 보면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에스모 그 블룸버그 기자가 자, 리보세라닙은 에스모에서 최고 논문상 받은 거 거짓말이래요 라고 했던 거랑 오늘 만약에 시간 외에서 한가를 갔다면 3차 치료제가 빠진 내용이었다면 여기 수정 후 기사는 3차 치료제 얘기도 나왔고, 하물며 우리가 몰랐던 라이센스 인에 대해서 라이센스 인 2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플러스 그럼 그 자금은 어디서 할까라고 추측을 해보니까 여기 뭐 또 일본 업체하는 기술 수출 서명의 일보 직전이란 얘기까지 나온 걸 보니까 글쎄 최악의 경우는 악재 하나 호재 하나인데 호재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시간 외에 있었던 일은 해프닝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여태까지 HLB가 CB를 발행을 하면서 리픽싱을 안 했던 걸 본 적이 없더라, 꼭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에서는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만약이라도 지난주에 이란이랑 미국 전쟁 했었어 봐요. 그럼 뭐 우리나라 종목 다 안 좋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진 회장이 넥사 지분 획득할 때 30억을 개인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HLB 주식을 담보로 썼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아마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거예요. 근데 이미 가격이 그 담보했을 당시 가격보다 이미 지금 가격도 낮은데 리픽싱을 위해서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완벽한 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만약에 3차가 문제였다면 수정 기사도 냈고, 그리고 만일에도 3차 치료제를 안 한다, 그냥 4차 치료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물며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내일 시장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느 정도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HLB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은 다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네 못하네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있는데, 해피림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 S모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꼭 여기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자리를 좀 인상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거래가 한번 붙고 재차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뭐 또 3차 치료제 얘기를 빼면서 왜 구태여 꼭 이 시점에 그런 기사를 낼까요?
그리고 하물며 수정될 걸 알면서 그럼 수정될 거면 좀 수정 안 되게 기사를 내던가. 아, 왜 사실 지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보세라는 앱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약이 꼭 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투자를 하세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약이니까요. 그래서 그 약이 출시만 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자는 꼭 그렇게 기사를 썼어야 될까요? 이 회사는 꼭 그렇게 어차피 수정할 기사를 꼭 그렇게 냈어야 될까요? 라는 분노 아닌 분노를 좀 해보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네 마네 하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악재, 만약에 3차 치료제가 안 나왔다는 게 악재라고 한들 호재가 더 있잖아요. 호재가 상쇄시킬 것 같고 만약에 또 내려간다면 여기 이날 이란 사태 때처럼 여기 바닥까지 다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박스권 돌파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글쎄 뭐 또 최악의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여기 92,000원, 3,000원 라인을 지지를 못한다면 추가 하락도 최악의 경우는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는 항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단가가 한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상이신 분들 단가가 뭐 16만 원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근데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밤 제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꼭 뉴스가 나오면 늦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죄송한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내일 좋은 흐름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영상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편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